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한번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주 대비 1.5%포인트 리얼미터 기준으로 떨어졌는데 2주 연속 하락 추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우리 먼저 김종욱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말씀해 지금 상황은 뭐 상승이다 아니면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합 상태에 있는 상황인 거니까 저는 뭐 이유 자체는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를 들면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할 것이다. 이건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 처리할 문제고 IAEA가 나와야 되는 문제고 이제 하나는 이제 이동관 문제가 계속 걸려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예. 학폭 문제인데 내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정은 거의 정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황. 네. 학폭이라는 게 나왔으면 제가 이동관 다 아는 상황 아니겠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왜 밀어붙일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동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그게 뭘까? 이동관이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동관이 잘하는 건 언론, 방송을 장악하는 것 그거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 왜 그걸 할까?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 저희 지금의 예를 들면 언론 환경들을 완벽하게 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하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건데 이 의도가 이제 들키고 있는 거죠. 들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마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하는 순간 저는 지지율이 하락할 거라고 보고 또 하나 6월 말 지금 시험을 해가고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시험으로 예를 들면 지금 방류 지금 실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주 동안 오늘부터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방류가 결정되게 되면 네. 또 한 번 하락하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더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제가 볼 때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 박사님 말씀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좀 안 하다 보니까 보합세로 되면서 이제 떨어질 일이 조금 더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떨어져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들이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거리에서도 민심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럼요. 요즘 좀 뭐 집회 인원이 야, 늘어납니까? 거리 어떻습니까? 민심은 아이고 또 오늘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 들어도 됩니까 지난주 여기서? 토요일 아니니까 이제 거리 민심 거기까지만 하시죠. 예, 거기까지만 하시죠. 살짝 오늘. 예, 예. 민생 파탄 경제위기에 예. 대한 지적이 많았. 저도 우리 스픽스 방송에 품위를 생각해서 예. 피켓도 아주 거친 피켓을 아니 아까 저 TV 머리띠를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아니 요것 같은 경우도 아니 이것도 뭘? 아니 잠깐만요. 방사성 오염수 해양 예. 투기 반대 SOS 퍼시픽 오션. 예, 요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저희가 그러니까 허용해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가끔 갖고 오는 이유는 예. 뭐냐면 현장감 살리겠어요. 이것도 오늘 국회 앞에서 어민들이 집회한 내용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 3개 국어 다 써 있네요. 예, 영어랑 예, 뭐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또 뭐가 또 있어요? 한국어도 여기 있고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피켓은 살짝 갖고 와요. 특히 정기환 대표님은 피켓 뜨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 저희가 또 스픽스 내규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죠. 아 이게 안 돼요 내규로? 아니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 되는데. 거리에서 또 쓰던 그렇지 것들도 또 길거리에서 여기서 울고 계속하면은 안 되죠. 또, 예. 그러면 앞으로 반복되니까. 여기다 붙여요 이렇게 먹을 때 퇴진 아, 그 국회에서 하듯이. 퇴진 이렇게. 예. 예. 근데 그 지지율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만 예. 갖고 하나는 저는 앞으로 많이 떨어질 일이 남아있다는 김종박 씨랑 비슷한데 자 이동관 씨로 언론을 장악하고 한동훈 씨로 검찰을 장악하고 끝까지 이상민으로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검경 언론을 장악하는 것 외에는 정말 좋은 정책 서민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출산율을 그래서 출생률이 스스로 올라가게 되고 자살률은 줄이고 이런 정책들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검찰, 경찰, 언론을 장악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사건 조작을 하고 노동자, 서민, 시민들 집회를 탄압하는 데만 지금 골몰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이제 처음에는 노조 때리니까 집회 때리니까 약간 중도층 살짝 중에서 올라갔죠. 평소에 이제 노동조합이나 집회들 조금 그 서운하게 생각했던 분들이나 불편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지지를 받았겠지만 그게 근본적 지지가 될 수 없잖아요. 헌법상 기본권을 건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당연히 국민들은 노조 때리기보다는 정말 서민 경제, 중산층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를 평화롭게 관리하면서 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현실 고통도 줄고 미래의 삶도 너무 살만하다. 네네. 그래서 얘기 낳지만 해도 쑥쑥 낳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떨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예. 리얼미터에서도 떨어지는 것은 곧 많은 폭락의 예고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고편이다. 왜냐면 이제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오늘부터 사실상 시운전이 들어갔잖아요. 예, 예. 이게 실제 강행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수산물 수입
강요로 이어지고 윤석열 정권이 이걸 받아들일 분위기예요. 지금 뭐 소금 사재기도 좀 있다네요. 분위기. 네. 그럼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20%대로 갈 거라고. 예. 두 분 진단이 좀 비슷하신데요. 우리 남태호 배우님은 지금 요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피켓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지하철에서 보니까 주사파 척결 문재인 구속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야 아직도 이거 하시는 분이 있구나 깜짝 놀랐는데 마침 또 우리 또 친박이나 이쪽에 준동 세력도 예.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추세를 봤을 때 사실은 지지율보다는 이제는 이제 저지율 조사를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아, 저지율이요? 네, 국민들이 저지하는 게 한 62% 정도 저지해서 70% 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안 된다. 개념을 바꿔야 된다. 지지율이 아니라. 지지 뭐 아니 훨씬 낮은데 이건 낮은 수치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이제 같고. 국민들 적극적 반대 의사나 그렇죠. 포괄적 반대 의사를 보자. 60% 안팎은 되죠 지금. 거기다가 이제 바뀐 거 보면 사실은 네. 노동자 때리기 위해서 그 마른 수건 짜봤자 국부에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어허.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대중관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죠. 근데 지금 나라를 중국하고 살리려면. 좀 살짝 부딪히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경제 부분에서 위기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경산호위에서도 한국노총조차도 소위 의용이라 소리 듣던 한국노총도 나가버렸잖아요. 윤 정권 퇴진 투쟁을 하잖아. 그런데도 고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 방통위도 이동관 고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곤조만 남았다. 아하. 그러니까 이 뿔고로 나가니까 이렇게 나가서는 결코 올라갈 가능성이 어허. 희박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아주 그 생존권의 문제. 후쿠시마산 낙수 효과. 예. 후쿠시마 물이 떨어지면 이제 지지율도 아하. 바로 떨어진다. 그럼 지금 뭐 거의 세 분이 다 비슷한 좀 진단이신데 잠깐 말씀 나누는 중에 저희 1,100명 돌파했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예. 이 여기 밤에 5만 원, 뭐 만 원. 예, 우리 남배우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 예, 슈퍼챗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근데 이제 소원 수리가 있어요. 예,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나무님께서 예. 5만 원을 슈퍼챗 쏘시면서 신 사장님 화이팅! 아우 감사합니다. 영식 PD 뒷담화 부탁해요. 아 이거는 제가 이게 좀 있어요, 바꾸겠습니다. 오만원인데. 뒷담화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칭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다음에 저부터 보면- 하자면은 우리 영식 사장님에 대해서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칭찬. 저는 개인적으로 영식 사장님 그 제 개그를 잘 받아줍니다. 굉장히 아. 그 개그 수용성이 높다. 그거 쉽지 않은데.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영식 사장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안 소장님도 우리 박영식 사장님 뭐 평소에 높이 사는 면 하나 정도 네, 짚어주시면. 박영식 앵커님은 실제로는 연합뉴스 TV 때도 메인 뉴스 앵커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탄탄한 어떤 훈련과 지명도의 바탕에서 예. 이 스픽스는 이제 사실 정규 방송은 좀 다른 게릴라적 요소도 있고 예. 또 저처럼 막 피켓 들고 막 질러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고 예. 융통성 있는 분이다. 아하. 그리고 사고도 저같이 이제 급진적인 사고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고 중도 진보적 온건한 예. 사고.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나 다수의 패널들하고 아하. 원활하게 잘 소통하는 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예, 예, 예. 뭐 더 듣기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칭찬할 게 많지만 주제가 많다 보니까. PD가 압력을 넣나요? 예, 지금 칭찬하지 PD님이 말라고? 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빼야 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점은 많지만 뭐 하나 또 아니 지금 한 분 또 주셨거든요. 예, 저는 뒷담하지 않고 그냥 예. 앞에 다음에 만나면 바로 앞담화로 때려버리고. 바로 때리시는 걸로. 앞담화로. 예. 그다음에 박유진 그 장점은 예, 하나만 말씀하시죠. 타인의 말을 진지하게 잘 들어요. 제 같은 경우 대부분 헛소리를 하는데도 그걸 들어줘요. 아. 정말 그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 들어주더라고요. 들어줍니다. 잘 경청하는. 예, 술자리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예. 들어줍니다. 그 우리 뭐 정말 대부분 바로 욕이 하나 나오고. 정도만 그냥 하시죠. 지난주 가볍게. 월요일 날 예. 남태호 선배님이랑 삼자에서 세 명이서 그렇죠. 예.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아. 3시까지요. 이게 진짜 진지함 그 자체가 예. 저는 박영식 앵커라고 생각해요. 오. 매우 진지합니다. 이런 거 말고 이제 진지하게. 저희 술자리에서 매우 진지했고요. 오. 말씀하신 것처럼 남태호 선배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는 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천사입니다. 야 대단하다. 예. 대단하다. 아, 사리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박 사장님 빨리 돌아오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금 응뽕 노랑나비님께서 우리 피켓 요정 우리 안진거 소장님 아. 파이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늘 아유, 부족하게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예규님께서도 월요학자 팬입니다라고 하면서 또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이도경님도 만원 쏴. 아 이도경님도 아유, 신 사장님 죄송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국바세 국바세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우리 이도경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이건 짧게 하고 넘어갈 건데. 양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소폭 상승했고요. 국민의힘이 한 3%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중요한 그 소위 말하는 윤관석
이성만 그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어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다음 주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그 결론만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보합세일 것 같아요. 자, 보합세로. 네, 큰 변동이 영향이 없고. 없다. 왜냐하면 계속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했던 것이 예. 반복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학습 이 문제와 효과가 관련해서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지금에 나와 있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런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후에 수사 추이와 관련해서 어떤 증거가 나올 것인가를 보는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충분히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만약에 간다면 지금 둘 다 빠지는 방식, 지지율이요 조금씩 예. 소폭 빠지는 방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가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정당 정치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예.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력적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제3정당이 예. 뭐 엄청나게 예를 들면 폭발적으로 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 그 얘기 않습니다만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예, 그 얘기 좀 맞습니다만 이따. 예. 저는 양당 그러니까 두 당 모두 약간씩 소위 소폭 하락을 할 것 같다는 예. 쌍방 하락으로. 근데 안 소장님 뭐 비슷하게 보십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이제 체포동의 부결된 거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하시는 분들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하면 또 한동훈 씨가 오늘 국회 나와가지고 저는 정말 장관을 부리시는데 이 장관이잖아. 중에 돈봉투 받은 사람이 수십 명 있다라고. 20명. 그러니까 네. 이제 정확하게. 제가 그러니까 그 수치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동훈 씨의 건방짐을 흉내내려고. 그 흉내로. 예. 그러면 예. 예를 들면 정말 법무부 장관은 살령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러 왔다 하더라도 예. 정말 권력이라는 건 매우 절제돼야 되고 또 법무부 장관이 끊임없이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 죽이기, 이재명 손익 죽이기, 악마 많이 앞장선다는 예. 국민적 비난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역풍이 불었다는 것도 알 텐데 그럼 최소한 오늘 와서 아하. 정말 겸손하게 그다음에 필요 최소한으로 예. 꼭 필요하면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게 있거든요. 돈봉투 잘못됐죠. 저도 맹렬히 비난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의원들이 5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홍영표를 찍으려다가 송영을 찍은 그 사건은 아닌 거거든요. 그 경우는 예를 들면 금품을 살펴갖고 지지는 네. 의원들이 바꾼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송영 계보의 의원들이 무슨 자원봉단이라든지 선거운동 의원들은 뭐 밥 사주기 이런 부당한 관행으로 돈을 받은 건데 당연히 저는 그것마저도 지적받는다 생각하는데 한동훈은 그것을 마치 국기문란 범죄인 것처럼 하고 여기 있는 의원들 다 범죄자인 것처럼 하니까 역풍이 좀 불어가지고. 표현이 과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일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 정치 검찰의 민주당이나 야당 주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떨어질 것도 덜 떨어져 버려요. 이건 한동훈 책임이다라고 그럼 뭐 봅니다. 약간 좀 비슷하게 갈 거다 이런 예상이신 것 같고. 예, 민주당이 근데 이제 이런 예. 실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 민생경제 이슈라든지 예.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낙하로 지적하는 행동을 해야만이 예.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남 배우님도 뭐 예. 양당의 지지율은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다음 주 발표 또 될 텐데요. 이걸 뭐 사실 저한테 먼저 물으셔야 되는데 아. 이 뻔한 답을 뒤쪽에 물으니까 아하. 자꾸 이하 동문이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예. 곤란해지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정치에 대한 약간 실망감이 아하. 동반작용할 것이다. 동반작용을 예. 한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예.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한동훈식 방식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예. 국회의원들끼리 조금 방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예. 받을 수도 있으니 민주당도 좀 떨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반면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한동훈식 예.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이 선봉장이야. 제일 열심히 민주당 싸우고 있어. 여기 돈봉투 받은 사람들 아니야. 이런 주장하면서 예, 예.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어허.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랑은 매우 예. 많이 받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건 올바른 정치는 아니다. 아하.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본인 역시도 증거 제출도 안 하고 모든 문제 피의자 대통령도 예. 없고 자신들도 피의자인데 그렇게 따지면 피의자가 대통령과 장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했을 때 뭐라고 예.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같이 좀 실망감 정치권에 예. 물론 역으로 그에 반사적으로 민주당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오르지 않는 아하.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제가 좀 특이할 만한 것이 무당층 있지 않습니까? 무당층이 이제 오늘 조사인데 2%가 올라갔어요, 무당층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세 분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게 좀 무당층으로 더 흡수되는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아마 다음 주도 제 예상에는 아마 이 무당층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는가 이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와 연관이 돼서 이 무당층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막 국회에서 꿈틀꿈틀합니다. 지금 금태섭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출신이죠. 현재는 이제 무소속인데 양향자 의원이 오는 26일에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다고 해요. 네. 혹시 이 양향자 신당 창당에 대해서 딱 처음 들으셨을 때 네. 우리 남 배우님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 실소를 금치 못한 어...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뭐 다 나오나? 뭐 예를 들어 지금 분위기가 반윤 비명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칩시다. 예.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지지율이 이어집니까?
그리고 예전에 박찬종 때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은 사람들도 제3세력이 다 실패했는데 구심점이 전혀 없고 대권 후보도 하나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거의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틈을 타서 그냥 떴다방 하나 개설하는 떴다방. 예,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래도 금태섭은 떴다방인데 이제 조금 기획된 떴다방이고 두 떴다방이 좀 다릅니까? 예, 양양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 될 바에야 아하. 이 판에 그냥 한번 분위기 지금 중도층부터 해가지고 이당 저당 싫다는 사람 많지 않아? 한번 뛰어보자. 아님 말고 이런 분위기로 그 준비 없이 나오는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상당히 기성정치에 실망도 하지만 대안이 이런 정치가 될 수 있나. 아무런 정책도 이념도 리더도 없는 이런 식의 신당 창당 이슈를 띄우는 것은 예. 그냥 그 어떤 이 뭐랄까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한번 재미를 보자 하는 이벤트성에 가깝다. 굉장히 좀 평가를 낮게 해주셨는데 우리 안진구 소장님은 양양자 아니요. 신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발언 기회를 얻고 아니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점잖하게 얘기했는데 예, 예. 뒤쪽에 더 심한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제가 비평할 아니, 저희도 점잖아요. 오늘 이분들 분위기 좋습니다. 이분들 분명히 저보다 더 월등히 세게 나와. 아, 점잖다니까요. 우리 안 소장님은 양양자 신당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예. 듣긴 들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무심했을 거예요. 예. 무관심 또는 무심함? 에휴 또 뭐야 뭐 이런 거. 지금 이미 이제 사실 민주당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1야당으로서 윤석열 정권에 대응하는 구심, 또 다음 총선은 윤 정권이 심판하기 위해서도 제1야당과 함께 가야 된다는 예. 좀 마땅치 않아도 네. 또는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해도 또는 중도적으로 거리는다 해도 내심 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런 네. 흐름이 저는 압도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해서 민주당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오만하고 또 무성의한 면이 있어요. 저는 그걸 동시에 지적하는데 지금 이미 진보 개혁 진영에도 보면요, 의석 있는 정당만 정의당하고 진보당이 있고요, 기본소득당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석은 없지만 녹색당, 그다음에 촛불 집회 일각에서 국민주권당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시대전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시대전환도 네, 하나 있고요. 네. 이런 빼요. 촛불 집회를 크게 하는 촛불행동이 창당한다는 이야기는 그건 그 사실이 아니고 그중에 아주 일부가 국민주권당 만드나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정당 하나가 양양자 무소속원 한 명이 만드는 정당에 어떤 파괴력이 있겠어요.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이 반도체 전문가라는 삼성 장점이 출신이죠, 있지만 삼성. 그거 외에 정치라는 건 매우 종합적인 예술이고 서민 중산층의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과 성의학자 네. 편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양자 의원이 그런 것까지 보여줬다고는 저는 네.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반향은 없다.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안팎에서 예. 정말 도저히 윤석열이나 김기현 같은 사람 못 가겠다. 네. 그래서 청년 보수 또는 건전 보수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흐름도 있잖아요. 예. 그런 흐름은 저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어허. 만약에 비례정당으로 나온다 그러면 2030이나 합리적 보수 중에서 예를 들면 몇 석 정도는 보장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양양자, 금태섭 둘 다 영향력을 좀 낮게 보시는 저는 건가요? 그분들은 아하. 거의 국민들의 감동은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종국 교수님이 좀 달리 얘기해요. 지금 뭐 나온 게 이제 금태섭, 달리 얘기할 게 없는데. 아니 금태섭, 그다음에 뭐 류호정, 장혜영 그 세 번째 권력, 그다음에 지금 양양자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요거 관련해가지고 요 제3지대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좀 전략이 써야 된다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요. 네. 이제 거위한테 미안한데 네. 이 두 분, 그러니까 김태섭, 양양자 이 두 분은 거위의 꿈을 꾸고 있어요. 헛된 꿈. 거위의 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 그렇습니까? 이 두 분이 제3정당을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치적 발판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자아실현 정도. 양양자 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이나 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어허. 이런 꿈은 헛된 꿈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제3정당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건 예. 양대 기득권 정당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무당층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자기의 희망을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아 자기 희망을. 아까 금태섭과 양양자라는 두 분이 뭘 위해서 제3정당을 만드느냐. 어허. 우리나라 정치에서요. 예. 항상 선거 때마다 제3정당 또는 제3세력이 상당히 표를 획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새정치예요. 적어도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이 새정치라고 하는 희망들을 보여주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박찬종 또는 예를 들면 안철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성정치와 다른 색다름이 있었고 어떤 예를 들면 깔끔함이 있었고 도덕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걸 통해서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반응을 어허. 어떤 뒤에 업었던 건데요. 거기다가 또 하나 결합되는 게 뭐냐면 지역에 반란이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대한 반란표 또는 영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대한 예. 반란표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매우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저는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이 또 정의당으로 대변되는 분들 그렇죠. 일부 젊은 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들. 정의당은 제가 볼 때 지금 계속 당원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당원도 건사하지 못하는 정당에서 어허. 새로운 정치를 얘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제3정당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 핵심은 뭐냐면 적어도 30대 60으로 구조화돼 있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하는 60% 정도의 네. 부정층들에게 얼마만큼 이 분노를 대변해서 잘 싸울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어허. 있는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을 때 아마 제가부터 열광하는 10에서 15% 정도가 막 움직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기득권들을 오. 제3정당이라는 걸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다. 오. 이건 매우 안 좋은 정치인 거죠. 이 정치 어떻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는 그렇다고 진짜 금태섭과 양양자 또는 정의당의 몇몇 의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3정당을 얘기해야지 계속 군불 때우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또 다른 기득권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26일에 이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다고 하는데 아직 선언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평가가 절하되다 보니까 예. 지금 상당히 금태섭 의원이 양양자 의원한테 차단 이렇게 하고 있어요.